이더리움이 3% 정도 반등해서 3,188달러 선을 거래되고 있죠. 이것만 봐도 드디어 바닥 찍었나 하고 안심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16일이죠. 이더리움이 3,1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장중에 3,004달러까지 밀렸어요. 이게 지난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을 받쳐주던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꺼지고 있던 최악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왜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치명적인 이유 두 가지를 모두 놓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가 왜 이렇게 약한지부터 빠르게 짚어볼게요. 지금 코인 시장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장의 약세가 전적으로 거시경제에 의한 주도 올 매크로 드리븐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AI 트레이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잘 나가던 엔비디아 같은 AI 주식들이 흔들리니까 위험 잠사름을 묶인 코인 시장도 같이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최근 윈터뮤트 보고서에도 이건 끔찍한 상관관계라고 했죠. 주식이 오를 때는 같이 오르지 않고 주식이 내릴 때는 같이 내린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가 감기 몸살에 걸린 상황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초 체력이 약한 자산이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기에 그 기초 체력, 즉 이더리움을 사주던 핵심 매수 동력 두 가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엔진입니다. 작년부터 이더리움 가격을 끌어올린 아주 강력한 힘이 하나 있어요. 바로 DATS, DATS라고 하는데, 즉 디지털 자산 재무 트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들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 모으는 유행을 말해요. 가장 유명한 것이 비트코인을 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MSTR 이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둘러싼 핵심 우려는 순자산 가치, 마켓 넷 애셋 밸류라고 하죠. 이 순자산 가치가 1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MSTR 회사의 주식 가치가, 즉 시가총액이 그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 훨씬 더 싸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너네 회사보다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순자산 가치가 1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유행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더리움이랑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바로 이더리움의 직격탄입니다. 비트코인은 MSTR 말고도 ETF라는 거대한 수요가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달랐어요. 이더리움 가격 상승의 아주 큰 부분은 비트마인처럼 이더리움 친화적인 다츠 회사들이 재무자산으로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사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큰손 회사들이 지금 순자산 가치가 1 미만으로 주가가 박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더리움을 사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가장 강력했던 매수 엔진 1번이 꺼져버린 상황이에요. 전문가 지머니가 솔직히 지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우려스럽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엔진, 즉 다츠가 꺼져서 매수세가 약해졌는데 이제는 두 번째 엔진, 장기 투자자마저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16일이죠. 나온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자산운용사 케빈 아일랜드의 티모시 피터슨 연구원이 이 무서운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현물 이더리움 ETF가 지난 5주 중 4주 동안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돈이 빠져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피터슨 연구원이 분석한 건 원금 기준 자본, Principal Based Capital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서 그 수익금을 빼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투자했던 원금, 즉 본전을 빼갔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는 장기 투자자들이 펀드에 얼마나 많은 기초 자본을 투자했는지를 반영해요. 즉 이더리움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장기 투자자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나 그냥 원금 회수할래 하고 떠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비트코인이랑 비교해보면 격차가 확 하고 드러납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ETF에서는요, 원금의 약 7%가 빠져나갔고 비트코인 ETF에서는 원금의 약 4%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더리움을 2배 가까이 더 위험하게 보고 더 빨리 더 많이 원금을 해소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터스는 이걸 두고 투자자들이 현재 이더리움을 더 위험한 자산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정확하게 분석했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꺼지고 있는 이더리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분석을 바탕으로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공격형 투자자이시면요, 두 개의 엔진을 역이용하세요. 다츠, 즉 DATS의 매수세도 죽고 장기 투자자 원금도 빠져나간다? 이건 최악의 공포 구간이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건 과도한 공포다, 이더리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믿으신다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 원금까지 빼서 도망칠 때가 바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두 개의 엔진이 다시 켜질 것에 베팅하는 아주 위험하고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중립형 투자자시면 ETF의 원금 유출이 멈추는 걸 확인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향후 몇 주간 ETF 자간 유출이 완화될지 혹은 계속될지입니다. 다츠의 엔진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최소한 두 번째 엔진, 즉 이더리움 ETF에서 원금 유출이 멈추고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선다는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셋째, 보호소형 투자자는요, 이더리움부터 현금화하세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첫째, 다츠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자마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위험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부터 정리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즉 결국 선택은 각자의 리스크 감당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 내용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위험도가 왜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엔진, 다츠와 ETF 원금을 구분하지 못해 혼자 불안에 떨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하는 더 깊은 인사이트와 매일의 시장 데이터 분석은 제가 운영하는 판교울패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홍수 속에서 진짜 투자 기준을 잡고 싶은 분들께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